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2일 월요일 저녁 6시 22분 내일 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종가 매매를 대응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다음 주 그러니까 금주 다음 주가 아니고 금주 수요일이 12일입니다. 12일 수요일이 한국은행 금통위 빅스텝 0.5%의 이제 금리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건데요. 이 증시 상황이 금주 들어서 내일부터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홍콩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파란 차트인데요. 3.25%, 우리나라가 빨간색인데 2.5%, 두 금리 차이,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0.75%입니다. 12일 날 0.5%의 빅스텝 이런 금리가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환율이 지금 1,412원, 1,400원 위에서 놀 것 같은데, 금리 인상, 금리 차를 좀 좁혀주면 기준금리가 1,300원대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금주에 이 지난주에 반등 이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금통위에서 이 자이언트 스택까지도 올릴 가능성도 또 배제하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요. 0.75%로 올리면 지금 미국하고 똑같이 3.25%로 2.5 플러스 0.75를 하게 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일단은 지금 없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금통위가 자이언트 스택까지 갈 건지 이런 상황이 내일 장이 열리고 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놀 것 같은데요.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파적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피봇,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도 사라져가지고 지난 이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뉴욕 시장에서 불어오는 이러한 소식들이 결국은 이런 고강도 긴축의 이런 매파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떨어지는 투심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없고요. 완전히 지금 냉각기로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이러한 증시 상황은 하락 쪽으로 더 깊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또 CPI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준에서 피봇이라는 이러한 정책을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전체적으로는 또 사라졌습니다. 여기다가 산유국이 감산 합의를 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완전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우리 시장은 얼어붙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금 2200선을 깨지 않고 2232포인트로 코스피가 금요일날 마감했는데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따라서 내일 아침 우리 장 시작하는데 굉장히 지금 이 의문부호가 많습니다. 누구도 지금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연방준비은행 또 총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계속하면서 아무튼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하락으로 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12일 수요일 날이 우리나라 금통위의 금리 인상 발표 날이고요. 그 다음 13일 날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또 소폭 하락은 예상되긴 하지만 투심을 완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주에 이 두 가지 사항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제 휴일, 오늘 10월 10일 대체 공휴일을 맞이해가지고 날씨도 굉장히 쌀쌀하고 지금 얼어붙은 10도 이하의 아주 차가운 날씨인데요.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크림반도 이 대교도 뭐 폭파했다. 키이우에 대규모 폭파가 있다. 이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조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오펙의 이런 산유국 감산 합의 또 오펙 플러스의 11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200만 배럴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은 유가가 상승하면서 또 CPI 같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하락을 유지했던 이런 석유 가격이 $10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금주 들어서 $90 이상으로 또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한데요. 곧 $100 시대가 다시 올 것 같은 이런 그 상황.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 둔화를 또 만들 거고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매우 매파적인 이러한 그 행보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는 이런 경제 상황인데요. 이런 깜깜이 장세가 어떻게 지금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가 올라온다 이런 어떤 그 희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하면서 조심스러운 또 이번 주 한 주간에 이런 그 우리 대응이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2연속, 이 연속의 빅스텝 0.5%에 뭐 확실합니다. 12일 날 올리는 거는 한편에서는 0.75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볼 때 이것은 아닐 거다. 그렇지만은 연속에 2회 연속 초유의 이런 금리 인상은 분명히 있을 건데 7월에 이어가지고 이번 금리 한 번에 0.5% 올리는 이런 빅스텝 아주 그 한국은행의 기류가 지금 강하게 빅스텝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이 11일 화요일이니까요. 하루 지나고 나면 이 지금 아주 큰 빅 이벤트 때문에 더 이상 고물가에 이 방황하는 물가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기조는 확실합니다. 내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쪽으로는 좀 흐르지 않고 하락에 이러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지금 뭐 9명이 거의 뭐 0.5%로 간다. 금융협회에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명 중 9명이 0.5%의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이런 게 지금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의 이슈가 가장 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 시장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호재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중에 증시 안정펀드를 가동하기 위한 절차를 마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는 지금 역사상 저점을 이런 증시 안정펀드와 같은 이러한 그 금융권에서의 출자가 들어오는 증한 펀드 실시했을 때 지금 역사상으로는 아마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저점을 지나서 상승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요. 전체 글로벌 시장 움직임이 이런 조짐이 보여야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기관들이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투입 시기는 미정으로 있지만은요. 또 여기다가 공매도 카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안정 펀드, 뭐 공매도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지난번 우리가 팬데믹 때도 경험했겠지만은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상승을 했다. 그렇지만은 그때와는 좀 다른 기조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 안정 펀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나와도 안심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장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조 원 규모의 증한 펀드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즉각 실행하겠다. 뭐 이런 증환펀드에 관련된 실행의 소식이 호재로 얘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경기가 복합적으로 지금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10조의 증환펀드 공매도 카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금주의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미국과 푸틴 뭐 핵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마겟돈 경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에 관련된 핵무기 사용 여부에 관련해서 바이든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지금 처음입니다. 방사선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 4천억 정도 미국에서 치료제를 지금 구매했다는 소식도 러시아 핵 관련해서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우리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우리 제자분들은 밴드를 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 종목 다음 주에 잘 대응하시고요. 지난주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추천 종목이 지금 넥센 타이어였는데요. 넥센 타이어는 그런대로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아직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타점 7,070원 근처에서 아주 좋은 흐름으로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종목은 공개 안 하지만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시사 및 종목 탐구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러시아 핵과 관련된 관련주 추천해서 올려놨으니까 잘 보시고 밴드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핵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실제 핵을 사용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제3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고요. 러시아 점령 지역이 뭐 루안스크라든가 도네츠크, 마리우폴, 자포리자, 헤르손, 크림반도 이런 데가 전부 러시아 지금 점령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4분의 1 정도 영토를 지금 러시아에게 잃고 있는데요. 이것을 찾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려는 이런 심산인데요. 여기에 지금 핵 위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환율과 관련해서 또 고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지금 일본이 또 지금 무비자 이런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해서 항공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고환율 때문에 또 고유가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100달러 금방 넘을 겁니다. 지금 아시아나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고 또 저비용 LC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저비용 항공사 완전히 빈사 상태에 있습니다. 정유사는 지금 정제 마진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있지만은 아무튼 고유가와 또 고환율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항공업계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을 또 강타할 수 있는 요소고요. 이 환율이 1,400원대로 좀 내려가야 그나마 안정세를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시 안정기금이라든가 또 우리 공매도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증시의 최고 저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관심주 발표 드릴 건데요. 일단 SPG입니다. SPG는 로봇과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조금 조정이 있다가 떨어지는 이런 N자형 모습을 보이는 이 SPG 좋은 흐름으로 우리의 관심주입니다. 종가 매매는 없었고요. 삼보 모터스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핫이슈로 알루코를 대응했는데요. 지금 알루코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아마 대응하시면은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루코가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알루코 갖고 계시고 홀딩 하신 분은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은 SPG 로봇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삼보모터스 이 두 종목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유신 이런 종목들 지금 좋은 흐름인데요. 사우디 네옴시티가 2029년도에 동계 아시안게임 최대 이슈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 한미글로벌이 이러한 그 네옴시티와 관련된 관련주로서 테마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테마다. 그래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관련주들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퓨얼셀과 같은 이러한 그 상한가를 치고 갔던 종목들, 금요일 날 S퓨얼셀 이런 것들이 수소 관련주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그 수소와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나 관련 이슈가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초 단순 소지에 따른 모든 연방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일약품과 같은 이런 그 마리아나 관련주가 갑자기 좀 뛰긴 했는데요. 이 테마로 움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요즘 시장 상황이 그렇게 크게 갈 이런 그 요소는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쿠바 위기 이후에 지금 첫 핵 아마겟돈 위기를 얘기했던 바이든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러시아 핵 위협과 관련된 관련주로서의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관심 있게 관찰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지사 같은 또 이 품절주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오는데요. 이 품절주가 강세로 올라올 때가 아주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별다른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을 때 뜬금없이 올라오는 게 신규 상장주 아니면 품절주입니다. 품절주의 대장주가 양지사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와서 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좀 힘이 붙일 거다, 이렇게 보고, 크게 지금 내일 그 형성될 만한 이슈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러시아 핵 방사능 관련 이런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우리가 두 종목 오늘 관심주로 본 게 로봇과 관련된 SPG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삼보모터스 두 종목이 내일 관심주입니다. 물론 이 관심주가 내일 아침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요, 저희가 또 갑자기 바꿀 수 있는데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카톡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화수목금 다음 주 이렇게 그 금통위의 10일 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표, 13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이런 그 발표, 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때문에 이제 석유가가 $100 시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악재를 딛고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 또 우리가 화이팅하면서 같이 대응하면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남은 그 긴 연휴 저녁 시간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날씨 점점 추워집니다. 오늘 저녁에 따뜻하게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